오늘 미국 증시 파월 발언 이후에 잠깐 상승했었는데 장마감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신인규 뉴욕 특파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장중 반등을 노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막판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유주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 에너지 섹터가 종목군 가운데 가장 많은 큰 낙폭을 기록했죠. 마이너스 3.59%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 에너지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연방 유류세를 앞으로 한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계에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 줄 것 역시 대통령이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일평균 석유 생산량은 1200만 배럴인데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증산을 지속해서 내년에는 원유 증산 신기록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공개됐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이 파월 의장이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의회에서는 특히 이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금리 인상 이후에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노동자 해고에 나설 수가 있고 연준이 이런 거는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노동시장 불안만 초래해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이런 비판들 속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크게는 없었지만 생각해 볼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이 말한 것 중에 주요한 부분은 결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겠다. 하지만 경기 침체 없이 경제 연착륙을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주택 시장은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연준이 해결해야 될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파월 의장은 큰 틀에서 여전히 원론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조금 위험 신호,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가 거시 경제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시장 유동성 흡수 측면에서는 가상 자산 시장의 좀 붕괴가 연준에 있어서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의 급락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이 해석하는 시각도 제각각 다른 것 같은데 현지 반응은 또 어떤지, 그리고 오늘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꽤나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우선 파월 의장이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이 발언을 이제 해석하고 내일 움직임을 가질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를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감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오늘 발언 이후에 미국의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서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제목 문제에 올린 것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연준 의장이 혼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위원들의 메시지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 3%를 조금 웃돌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6월 FOMC에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 중위값 보면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이 연 3.4% 선이었던 것을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는 오늘 매체 인터뷰에서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패닉으로 시작된 하락장이 이 긴축 과정에서 경제 성장 우려라는 또 다른 악재성 논란으로 옮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참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